앵무새 죽이기 오늘 할 책인데 다 읽었어? 네. 정말 다 읽었어. 나도 이렇게 어색하지? 얘들아, 이게 어느 동네 이야기야? 메이콤이라는 동네 이야기지. 읽으면서 혹시 지도 안 그려봤어? 생각 안 해봤어? 안 해봤어? 그래. 나는 막 그려봤었거든, 처음 읽을 때. 왜 여기 설명이 나오잖아. 잼네 집에서 뭐 브래들리네 집은 어디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너무 나는 그걸 그리면서 이게 맞을까 했었거든? 근데 너희들 이거 책 껍데기 이렇게 펴봐. 짠! 몰랐어요. 그치, 몰랐었지? 나 혼자. 같이 봐. 그냥 지금 우리가 본 책의 이 책 껍데기 뒤에는 이게 나와. 그치? 이거 보니까 조금 보면서 읽으면 또 달랐겠다 싶지? 이해가 더 빠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막 뭐 할머니네는 윗집이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아빠가 어떻게 출퇴근하시고 이런 것도 나오고. 자, 이거 껍질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같이 얘기합시다. 같이 봐. 앵무새 죽이기는 작가가 누구야? 하퍼리라는 작가지. 하퍼리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찾아보거나 알고 있는 사람 없지? 하퍼리라는 작가는 사실은 유일하게 이 한 작품만 쓰고 더 이상 작품을 쓰지 않으셨어. 돌아가셨어. 이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92살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근데 이 작품이 어마어마한 진짜 스테디셀러가 됐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얘기도 있어, 미국에서. 왜냐하면 모든 중고생들한테 필독서거든. 미국에 있는 이 앵무새 죽이기가 필독서가 된 거야. 이게 1960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퓰리처상도 받고. 근데 이분은 이거를 쓰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소설을 쓰지 않겠다 했어. 근데 2017년인가에 두 번째 책이 나왔어. 파수꾼이라는 책이 나왔거든. 근데 그 책은 이분이 생전에 내셨다고 할 수는 없어. 안 내려고 했던 책이야. 그리고 그 책이 원래 사실은 앵무새 죽이기 전에 썼던 책이래. 근데 거기에는 스카웃의 성인 버전, 스카웃이 20대가 됐을 때 이야기야. 근데 거기에 나오는 애티커스 핀치 그 변호사 아빠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그려져? 이 아빠가? 자, 누가 얘기해볼까? 자, 병준이가 얘기해보자. 엄격하고 약간 아이들을 정확히 가르치는 도덕적이면서 도덕적인 또? 그리고 약간 공정함을 공정함에 중요시하는. 그치. 네. 그리고 좀 그 중에서 정의로우려고 하시는 어른으로 나오잖아. 그치? 네. 맞아? 너희들도 다 그렇게 느꼈니? 네. 어색하고. 근데 얘가 이제 다 커서 아빠를 찾아갔더니 아빠의 방에서 인종차별적인 그런 책과 잡지들을 잔뜩 발견해. 그런 소책자들을. 너무 충격을 먹는 거야. 근데 파수꾼의 내용은 그거거든. 그러니까 정반대의 내용인 거지. 근데 사실 미국 내에서 애티커스 핀치라는 이 캐릭터가 너무나 그 대단한 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화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 왜냐면은 정말 정의로운 백인이잖아. 그랬었는데 파수꾼에서는 그냥 나이를 먹으면서 변해버린 변절한 어떤 그런 너무나 평범한 한 인간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파수꾼은 사실 흥행에 실패했어. 잘 나오지도 않아. 뭐 그거는 나중에 너희들이 궁금하면 읽어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앵무새 죽이기는 하퍼리라는 작가가 생전에 이거 딱 한 권 냈던 소설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얘기를 해주자면 나오는 딜도 작가가 됐어. 딜 나오지? 딜이 누구야? 그 친구. 딜이 누가 얘기해볼까 얘들아? 딜 누구야? 토요라 딜이 누구니? 그 스카웃이랑 약혼 한 사람인가? 좀 크게 얘기할까? 스카웃이랑 약혼한 사이. 완전
그 소꿉친구, 네. 친한 소꿉친구잖아. 네. 빌이 거기서 약간 성격이 어떻게 나와? 살짝 뭐라 그러지? 애스러운 면도 있으면서도 딱히 겁은 없던 애였던 걸로 같은데. 그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네. 그리고 환경이 약간 좀 독특했던 친구잖아. 네. 그치? 그 작가가 누구냐면 너희들이 이 영화 봤지? 티파니에서 아침이라는 영화 알지? 네? 이 영화는 다 알지? 친구. 트루먼 카포티라는 작가야. 그래서 하펄이랑 트루먼 카포티는 진짜 그 스카웃과 딜처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렇게 둘이 작가가 된 거야. 그것도 되게 유명한. 소름. 그치? 그래서 트루먼 카포티는 시나리오로도 되게 유명하고, 트루먼 카포티의 그 출세작이 티파니에서의 아침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데 또 미국 내에서 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그게 인콜드 블러드라는 작품이거든. 근데 이거는 거의 르포같이 쓰여진 거야. 그 살인자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정을 다 살인한 살인자들의 이야기를 쫓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뭔가 진실을 캐고 내가 너희들을 여기서 구해줄게라고 하지만, 사실은 작품이, 이 책이 팔리려면은 그 사람들이 빨리 사형 선고를 받아야지 이게 진짜 그게 되는 거야. 작품 그 흥행이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막 트루먼 카포티가 되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고 해, 이거 쓰면서. 근데 이거 쓸 때 자료 조사하고 뭐 이런 거 같이 했던 게 또 하펄이. 되게 그렇게 가까운 친구였었어. 여튼 그런 인물들이 있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메이콤은 어디에 있는 마을로 지금 나와 있지? 미국의 어디? 남부. 남부? 남부 어디? 고순주. 남부 어디? 찾아보자. 그렇지. 종현이 뭐라고? 엘리버마주. 크게. 엘리버마주. 엘라베마주. 엘라베마주야. 얘들아, 이 작품을 그냥 이야기로 읽어도 너무 재밌지만 배경을 알고 읽으면 또 다르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미국 남부.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대랑 배경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박경리 작가의 토지는 1897년도에 우리나라 그 경주 이야기야. 그러면 1897년도라고 하면 니네들 딱 오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다. 그 시대 배경으로 따졌을 때 언제야? 조선. 네? 조선 말기잖아. 막 일제강점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읽으면 우리가 대충 이런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배경이 되게 중요한데, 장소가 중요한데, 미국 남부라는 게 중요해. 미국 남부가 왜 중요하냐? 미국 남부는 왜 중요할까요? 이거 역사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병준이 뭐? 그 미국 남부의 특징. 약간 노예들을. 잠깐. 자, 여기서 병준이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크게 얘기해봐. 미국 남부가 왜 중요하냐면 그 대농장 경영을 노예 중심으로 일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와, 전과세요? 백과사전에서. 아, 진짜? 그러니까 미국 남부는 마지막까지 노예제가 남아있었어. 북부랑 다르게. 왜냐하면 남부는 되게 그 따뜻하고, 남부니까 생각만 해도 따뜻하고, 이렇게 자연 뭔가를 작물을 키우기에 되게 좋은, 그러니까 큰 농장들이 많고, 너희들 그 흑인들한테 주로 목화밭에서 일을 시켰다고 나오잖아, 보면. 그러니까 목화 농장이나 이런 농장들이 많아서 노예들을 많이 썼어야 됐어. 남부의 특징이.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는 제조가 많고 뭐 공장 이런 데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약간 그러니까 신식인 거지. 그래서 남부는 약간
그 보수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지역이고 북부는 조금 진보적인 지역인 거야.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싸우고 아무튼 마지막까지 노예제가 남아 있었던 곳이야. 근데 이때가 이 앵무새 죽이기가 나왔을 때가 여기 배경이 1935년이잖아. 1935년이면 노예제는 끝났겠지. 노예제는 끝났지만 없지만 뭐가 남아 있어? 여전한 인종차별이 남아 있고 그 노예들이 대부분 소장농이 됐어.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리고 여전한 인종차별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마틴 루터 킹이 그 나는 꿈이 있습니다 했었을 때가 1950년대지. 역사를 잘하는 병준이 확인 좀 해. 그러니까 그 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은 여기서 흑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흑인이라고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 표현하면 안 돼 사실. 흑인은 그 사람들을 약간 비하하는 표현이니까 우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해야 된다고 저번에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편의상 흑인이라고 하자. 흑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나오지. 자 그러면은 이제 배경이 어떤지도 알았어. 왜 톰 로빈슨이 그렇게 됐는지도 우리가 알게 됐어. 자 그러면은 줄거리를 한번 말해보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자. 자 줄거리는 소울이 언니가 얘기해 봅시다. 크게 얘기하세요. 네. 크게 말하세요. 앵무새 죽이기는 그 흑인을 변호하는 아빠를 가진 남매의 이야기인데 그 흑인은 사실 잘못이 없는데 어떤 백인 여자의 사건에 휘말려서 그 재판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주인공들의 아빠가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흑인을 변호하면서 많은 차별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시선도 받고 그 남매들도 똑같이 그런 안 좋은 시선을 받았는데 아빠가 계속 되게 논리적으로 하고 되게 열심히 그 흑인을 변호했는데도 그 재판을 결국 지게 돼요. 그 사람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결국 그 벌을 받게 되고 그 흑인은 감옥에서 탈출하려다가 총을 열 몇 발 받아서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거를 보고 되게 그 남매들이 충격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재판을 걸었던 백인 사람 밥유열이라는 백인 사람이 자기네들이 틀렸다는 걸 이미 그 마을 사람들한테 거의 다 밝혀지다시피 해서 그 남매들 너무 괘씸해가지고 남매들을 해를 입히려다가 어떤 되게 사람들이 기피하던 사람이 나타나서 그 남매들을 구해주고 그러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목이 왜 앵무새 죽이기인가? 아는 사람? 병준이 알아? 네. 잠깐만. 서윤이 알지? 그럼 우리 병준이 세계사 많이 했으니까 우리 서윤이한테 한번 이번 해볼까? 그 흑인은 사람들이 기피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안 좋게 끝이 나고 그렇게 좀 참사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흑인을 앵무새에 빗대어서 앵무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책 제목을 앵무새 죽이기로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앵무새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선한 존재를 그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빗대서
결국 그게 흑인이라는 것을 앵무새를 통해 강조하기 위해서 제목을 앵무새 죽이기라고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하게 얘기했어. 앵무새 죽이기라는 거를 우리가 근데 여기서 과연 앵무새를 흑인만을 생각하는 것이냐, 흑인만을 생각하고 지었을까?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에티커스 핀치가 애들한테 얘기하잖아. 다 그냥 어치 같은 흔한 새들은 상관없지만 정말 아무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노래만 하고 목소리를 따라하기만 하는 이 앵무새는 죽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해를 끼치지 않는 앵무새는. 근데 흑인도 해당이 되지만 또 여기에서 보면 아이들을 구해줬던 누가 있지? 그치, 불 애들리 같은 경우도 불 애들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얘들아? 가해자야? 피해자야? 뭐야? 영웅이야? 불 애들리는 어떤 것 같아?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은 사람들의 그 말을 들었으니까 들어도 되지 않을 말을 들었으니까 피해자 쪽에 조금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불 애들리한테 그렇게 가혹했을까? 왜 그 불 애들리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뭔가 소외당했었던 걸까? 그러니까 불 애들리도 사실은 잘못이 없잖아. 불 애들리에 대한 평판은 다 그냥 뜬 소문이지 누군가가 확인한 것도 없잖아. 근데 보면 세상은 흑인도 그렇고 불 애들리가 또 그렇고 같은 백인이지만 불 애들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부류의 사람 그 아빠가 우리 부류의 사람은 그 스카웃이 얘기해 설명하면서 우리 부류의 사람은 커닝햄을 좋아하지 않고 커닝햄 가족은 6월 가족을 좋아하지 않으며 6월 가족은 유색인종을 싫어하고 경멸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 누구나 다 다른 사람한테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또 소율이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 소율이한테 마이크 한번 소율이 화면 밖에 해주자. 자신과 다르거나 또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하게만 생각하는 그런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와 다르다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뭔가 배척하거나 싫어하고 불 애들리도 자기네들이랑 다르게 사는 거야.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막 배척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 사람들이 자신만의 살아왔던 그 길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먼저 접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먼저 경계심을 들게 되고 거기서 자신이 살아왔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되면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하면서 살짝 배척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또 배척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다른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 네.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어? 표현은 안 했어요. 훌륭하네. 자, 저는 되게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들 막 동의하는 척하고 공감하는 척하고 다 이해해주는 척하는데 속으로는 조금 다들 그런 막 경계심이라던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다들 들 거라고 생각해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시준이 의견을 들어보자. 반대 의견. 인간의 본성이 그럴지라도 요즘은 이제 세상이 이제 좀 바뀌고 있고 세대가 달라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애들한테 존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세대가 바뀌면서
다른 거에 대해 약간 뭔가 호기심 정도만 가지게 되는 그런 세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떤 걸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 바뀌기 위해서? 바뀌기 위해서 그 일단 기본적으로 달라도 막 존중해야 된다. 다른 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례 같은 것도 뉴스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게 되니까 그렇게. 저는 예전에 들은 적 있는데 인간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의 본성과 본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배척할 수도 있긴 한 거지. 그런데 인간이라면 우리는 그래도 인간이잖아? 사피엔스잖아? 그러면은 뭔가 본성은 그렇지만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 서윤이는 어때? 아까 시진이 언니가 말했다시피 지금 존중이 더 강화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와중이잖아요. 물론 그 교육이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미래에는 그래도 좀 더 사람이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들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종현이는? 저는 그냥 인간의 본능이라 생각하고 그거는 웬만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바뀌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냥 그렇게 경계하고 그게 그냥 기본값이다. 디폴트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바뀔 여지는 없는 것 같은 거야? 막 교육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사실 교육도 우리도 어차피 어떤 한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교육 안에는 그 선생님의 가치관이나 그런 게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선생님이 배척하는 어떤 한 집단이나 그런 걸 우리도 모르게 배척하거나 점점 교육을 받아가면서도 그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인간은 아주 뼛속까지 그냥 그 뿌리까지 뭔가 있다. 그게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싫은 누군가가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우리도 사실 모두가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차별을 해야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는데, 그러니까 막 어떤 한 집단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그런 거는 어쩔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 선생님 저 주장 한번 더 해도 네. 어렸을 때 반에서 뭔가 따돌림 당하고 그 소위 말하는 좀 약간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저도 그때 약간 그 친구를 몇 번 따돌리고 괴롭히고 그러긴 했는데 솔직히 근데 그 당시에는 걔가 정말 싫어서라기보다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그 친구를 한번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뭔가 다르기 때문에 막 경계하는 그런 경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나랑 똑같은 친구로 느껴졌었어요. 다시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거나 그렇게 해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경험들 없었어? 혹시? 내가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좀 지나니까 아니네? 했던 경험 혹시 없었어? 그치? 그래, 그러면 서연이도 한번 얘기해볼까? 제가 좀 주제 벗어난 것 같은데
제가 되게 편식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되게 안 먹었었어요. 근데 좀 이제 크고 좀 경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여러 음식을 시도를 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 세상 모든 걸 봤어.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좀 그동안 꽉 막혀 있는 시각으로 너무 세상을 살아왔지 않나 싶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치. 좋은 예가 되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율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거랑은 또 안 될 것 같아? 어찌됐든 간에 방금 이런 거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인간과 인간의 그 거리? 살짝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바뀔 수는 있대. 그래도 안 바뀌는 사람도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중도네, 소율이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안 바뀌는 것도, 그러니까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바뀌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항상 존재할 것이긴 하지만 바뀌는 사람도 있고 뭐 조금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건 거지. 네. 너희들 그러면은 이럴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되는 게 가장 그래도 뭐랄까 인간이 살기에 좋은 세상인 것 같아. 그렇게 따지면 그치. 그렇게 따지면 근데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걸 봐도 어.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 저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좋은 의견이다. 또 근데 살짝 좀 너무 그거 냉혈한 같은데? 얘기하세요. 그 살짝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모두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고 그렇게 다 교육을 받지만 사실 좀 연기 같다고 해야 되나?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이해하고 다 그러지만 뭔가 내 마음속에는 어쨌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노력을 모두가 하겠지만 본능은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을 인간의 그 본성은 바꿔야 하는 거지만 바뀔 수 없다. 바꾸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내비쳐질 수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에서는 좀 아주 깊숙한 그 심연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일기장에다가 막 데스노트 막 적어놓고 그러는 것처럼. 책 적어놓고 막 다 그것도 막 이거 한다. 인간은 왜 그럴까, 얘들아? 다른 게 저요? 다르면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나랑 안 맞으면은 저건 위험하고 내가 사는데 방해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지적 활동을 하게 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거니까 그 전에 그 초기 인류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는 좀 다르면 위협적인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도 될 수 있겠다. 고대 때부터 계속 무리가 만들어지고 어떤 그룹이 생긴다는 것은 남으로부터가 약간 위험하다 느끼고 경계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끼리라도 보호하기 위하여서 사람들끼리 모이다 어쩌다 공동체가 생기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본능 때문에 계속 시기 질투라던가 그런 안 좋은 게 나왔다 생각해요. 공동체가 생겼기 때문에 인간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 경계심이라는 게 일단 남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네, 뭐 자기들끼리 보호하기 위해서. 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의견은?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왜 이런 게 생겼을까? 사람 성격이 다 같을 수 없고 다 다르다 보니까 다른 게 내가 생각하는 그 내 미래에 방해가 될 때도 있고 그런 방해를 몇 번 겪으면서 좀 다른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좀 경계심이 생기는 거 아닐까. 내 계획이나 내가 생각한 내 미래에 안 맞는 무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게 그걸 경험하면서? 차질이 생기는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이렇게 인간 본성 자체 너희들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까 그 바뀔 수 있다고 했던 친구들도 기본은 일단 인간은 그런 존재인 거라는 거를 깔고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한 거고 다들 어찌됐건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배척하는 그런 게 깔려 있다는 거잖아. 그 메이콤 사람들도 그래서 그러니까 메이콤 사람들도 정말 층층이 그렇게 나와 조금만 다르면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메이콤 사람들도 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안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백인 중에서도 유월래 가족들이 핀치네를 그 재판이 진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런 거지. 처음부터 얘네들을 막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진 않았잖아. 근데 흑인들한테는 너무나 함부로 했지.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성이란 게 단순히 그냥 나한테 해가 될까 봐가 아니라 이런 경계심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런 아주 치사하고 파렴치한 뭔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하려는 그런 본성들이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고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그냥 앵무새인데 그냥 울었을 뿐이고 목소리를 따라했을 뿐인데 총으로 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이 앵무새 죽이기는 우리가 읽고 나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간 본성에 대한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건 거야. 그냥 단순히 흑인들이 고통받았던 것들, 흑인들이 박해받은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흑인만이 아니라 브래들리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에 대한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앵무새 죽이기는 여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지금도 앵무새 죽이기는 지금 이거는 1935년인데 지금은 몇 년이니? 2021년이니? 그럼 뭐야? 거의 100년 다 돼가는 건데 그런다고 생각해?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 자,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에서 우리 한마디씩 쭉 해보자. 요즘에도 그 코로나 터지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패거나 폭행하거나 이런 게 좀 따돌림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좀 지금 시대에 맞춰서 또 앵무새 주기가 다른 방식으로 좀 변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계급이란 게 통치하는 자와 그거를 이용당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계속 빈부격차가 생기기도 하니까 이 앵무새 죽이기처럼 계속된 차별과 고통받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인종이나 아니면 그런 권력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 사소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좀 위축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좀 막대하는 그런 거는 여전히 진짜 일상생활에서도 난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무섭다. 일상생활. 평범하게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제일 먼저 거리를 두고
그 후에도 이제 계속 말로 건드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자존심 그런 거를 깎아서 벼랑 끝까지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은 옛날보다도 다르다는 이유로 고통을 주기 더 쉬운 구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까 그 말대로 난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당장 유튜브 막 뉴스 영상 댓글만 들어가도 완전 이해할 수 없는 악의의 막 그런 댓글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훨씬 쉬워져. 점점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 SNS 속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비난하기가 더 쉬워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뭐라 해야 될까, 이 인터넷으로 앵무새 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그래, 우리는 지금 또 전혀 다른, 요즘 막 메타버스 많이 나오잖아. 그렇게 전혀 다른 그런 가상의 세계까지 있으니까 디지털 지구가 따로 있다고 하잖아. 그 안에서 또 앵무새 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근데 얘기한 것처럼 앵무새 죽이기는 사실 정말 더 이상 앵무새를 죽여서는 안 되잖아. 이 책이 나온 이유도 그런 것 같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앵무새를 죽이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앵무새를 죽이면 안 되는 이유. 그럼 이번엔 시준이부터 해서 돌아보자. 우리가 앵무새를 죽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죽이면 안 되는 거에는 다 동의지. 1차원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유는 당장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대상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나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막 폭력을 해서 사람이 죽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더더욱 안 되니까요. 그 고통을 받는 사람도 그 사람만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다르다는 이유로 같이 다른 사람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그래도 기본이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더 앵무새 주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뭐 예를 들어서 꿈이나 자기가 원하는 삶 이런 걸 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나를 나를 좀 어색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무참히 밟아버리는 거는 무참히 밟아버려서 죽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죽이게 됐어. 이렇게 아무튼 사람은 어떻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발전 가능성이나 그런 게 무궁무진한데 그냥 대놓고 넌 안 된다 이렇게나 말해버리면 너무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언제 또 선한 영향력을 펼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짝 비슷한데 한 사람 모두가 그렇게 막 앵무새가 되는 사람마저도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사회에 필요하고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다른 가치관이 모여서 어쨌든 사회를 이루는 거니까 그러면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토론했을 때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뀌려면은 앵무새 같은 존재가 있어야 자신을 이제 돌아보기도 하고 이제 서로 같이 변화하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앵무새들을 죽여버린다고 하면은
더 이상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또 다른 시각이다. 그러네. 반면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면서 성장하니까. 자,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에서 앵무새가 된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있지? 브래들리, 톰 로빈슨. 그 에티커스 집안도 어느 정도 에티커스 집안도 앵무새라고 해야 되나? 살짝 반반. 그래, 살짝 뭐 그렇기는 애매하지만. 죽은 흑인도 앵무새라고. 그렇지. 흑인들 그리고 그 수많은 그 법정에서도 아래 좋은 자리에 못 앉고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봐야 됐던 그런 흑인들도 있고, 목사님이랑 흑인도 있고, 또 여성들도 그렇고.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서 앵무새였던 이 사람들이 다 되게 쓸모 있는 사람들이잖아. 부 레들리도 뭔가 큰 일을 했잖아. 거기서 아이들의 목숨을 구해주고, 그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도 앵무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앵무새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너희들 그냥 우리 거의 마무리인데 편하게 왜 이 책이 필독서가 됐고, 사실은 이 책 처음에 하퍼리가 어느 출판사에 가져갔을 때 이거 안 팔릴 것 같다고 했었었대. 그 출판사 완전 망이지. 이렇게 막 진짜 거의 교과서처럼 읽히는 미국에서.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 뭐 에티커스 변호사나 아니면 뭐 제미나 또 브래들리 같은 이 캐릭터들 되게 확실하잖아. 여러 가지 뭐 콘텐츠에 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래동화 유명한 거 뭐 있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콘텐츠 같은 거 보면 뭐 영화건 드라마건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우리나라 뭐 옛날 우렁각시 얘기 나오거나 뭐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되게 미국 그 영미 문화권의 여러 콘텐츠에 되게 많이 등장해.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너희들이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이 책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너희들이 나중에 다른 콘텐츠를 볼 때도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다 캐치할 수가 있어. 어떤 콘텐츠에서 브래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 상황에서 왜 브래들리의 얘기를 했는지, 브래들리가 거기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보는 거랑 또 모르고 보는 거랑은 다르잖아. 그래서 이 책은 그냥 꼭 한번 읽어두면 되게 좋은 책이다.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읽힌 것 같아? 왜 이렇게 많이 읽히고 왜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스테디셀러가 된 것 같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여러 관점, 어떤 거를? 여러 집안이 나오잖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관 같은 것도 다르고 그런 데서 약간 간접 체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치, 그것도 되게 좋지. 또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치,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쉽게 어떤 성장소설에 녹여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접할 수 있지. 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읽히고 왜 꼭 읽으라고 그럴까? 보통 인종차별에 대한 책이나 그런 거는 흑인한테만 막대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브래들리한테 마을 사람이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좀 그 변호사 그 집안 애들한테 좀 막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앵무새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 소외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진짜 말한 것처럼 어떤 집단이나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소외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또 다 이렇게 누군가를 혐오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라서 이기도 하지. 또 다 이제 쭉쭉 해보자. 마무리. 종현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읽힐까?
차별을 당하게 되는 그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얽혀있고 그런 사람들의 시선도 또 달라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별을 할 때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배척할 때 그 사람만 생각하지만 사실 조금 옆에 있던 그치. 살짝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뉴스에 그런 거 나오잖아. 어떤 왜 가장인데 회사에서 뭔가 따돌림을 당해서 동료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다는 뭐 버렸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람만 괴롭혔지만 사실 피해는 그 가족들까지 입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는 거는 되게 단순해 보이고 바로 눈앞의 것에만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정말 뭔가 이 물이 퍼져 나가는 것처럼 돌을 던져 물이 퍼져 나가는 것처럼 물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파문이 일잖아. 여러 가지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 종현이 말대로. 또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를 빌려서 뭐라 해야 될까? 인간성과 그 신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좀더 포괄적인 책. 그치. 인간성,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성까지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에티커스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본인도 알고 있잖아, 사실. 이게 결국은 유죄가, 왜냐하면 배심원들이 다 백인이니까 결국은 유죄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리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그 동네에서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위험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잖아. 근데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잖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려고 또 한 것 같아. 소율이는. 이 책이 이제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면서 이제 뭐랄까 시대도 저희가 막 아주 먼 옛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잘 팔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책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얘들아 너무 좋은 책이고 나는 여기에 읽을 때마다 줄을 계속 다시 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이랑도 하고 작년에 또 언니들이랑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또 따로 읽기도 했는데 읽을 때마다 이 책에다 줄을 다시 쳐. 그러니까 그때 그 시기 순간마다 다르게 나한테 다가오는 게 있더라고. 이번에 너희들이 한번 읽어봤으니까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잖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뭔가 다양성이나 인간성이나 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차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또 읽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서는 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읽어도 좋은 책이니까 여러 번 읽길 바라고 너희들은 모두 앵무새를 죽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 나도 그럴게.